한계 효용. 제어의 소비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소비자가 그 한 단위를 소비로부터 추가적으로 얻는 효용을 말한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효용의 극대화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한계 효용의 법칙, 고셈의 제1법칙, 한계 효용 근등의 법칙, 고셈의 제2법칙, 희소성의 법칙, 고셈의 3법칙을 통칭하여 고셈의 법칙이라고 한다. 네 그릇째 먹고 있는데 먹을수록 짜장면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 고센의 제1법칙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먹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지. 독일 경제학자 고센은 1954년 저서 인적 거래의 법칙 및 인적 행위의 귀납적 규칙에 관한 연구에서 처음으로 한계 효용 이론을 제시했다. 복잡한 수식으로 표현된 고센의 연구 결과는 당시 역사파가 주도했던 독일 경제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오늘날 널리 알려져 있는 한계 효용 이론의 체계는 고센의 연구와 무관하게 1970년도 영국의 경제학자 제본스, 맹거, 왈라스 등 세 사람이 마련하였다. 그런데 1978년 지인을 통해서 뒤늦게 고센의 저서를 발견한 제본스는 자신의 저서 정치 경제 이론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고센을 극찬했다. 고센이 이미 경제 이론 일반 원칙 및 방법론을 연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내가 이해하는 한 경제 이론에 관한 고센의 접근 방법은 나의 연구에 비해 훨씬 더 일반적이고 완전하다. 그러면 한계효용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효용 또는 만족감을 얻는다. 따라서 재화의 소비량을 점차 늘어나면 소비가 얻는 총효용도 증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 총효용은 재화의 소비량 전체로부터 소비자가 얻는 누적 효용을 말한다. 한계 효용은 쉽게 말해 재화의 소비량을 한 단위 더 증가시킬 때 소비자가 그 한 단위 소비로부터 추가적으로 얻는 효용을 말한다. 한계 효용은 실질적 순전한 증가의 개념이다. 어떤 소비자가 허기를 달래려고 동일한 빵 3개를 순차적으로 먹는다고 하자. 이 소비자에게 첫 번째 빵은 10의 효용을, 두 번째 빵은 8의 효용을, 세 번째 빵은 6의 효용을 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3개의 빵은 각각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은 순중 개념의 효용이므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한계 효용이다. 물론 빵 3개 다 먹고 나서 소비자가 느끼는 총 효용은 24이다. 빵 3개를 다 먹고 총 효용 24를 누릴 것인가? 한 개만 먹고 10만 누릴 것인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고센의 제1법칙은 어떤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법칙으로부터 얻는 한계 효용은 점차 감소한다는 현상이다. 물론 한계의 효용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수도 있다. 국도로 허기진 사람은 앞선 사례와 반대로 빵 3개를 먹을 때까지 6, 8, 10 순으로 한계 효용이 점차 오를 것이다. 하지만 먹는 빵의 개수가 3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 급하게 허기는 달래지고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먹는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빵 한 개가 주는 한계 효용도 점차 감소한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로 특정 재화의 소비량을 계속 줄여 나가면 그 재화에서 얻는 한계 효용은 증가 추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한계 효용의 법칙, 고센의 제2법칙은 소비자가 2가지 이상의 재화를 소비한다고 할 경우 한계 효용은 모든 재화를 걸쳐 동일하게 재화를 소비할 때 효용이 달성된다. 소비자가 2가지 이상의 재화를 소비한 경우 한계 효용은 모든 재화를 걸쳐 동일하게 재화를 소비할 때 극대화가 달성한다.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고센의 제2법칙. 소비자가 2가지 이상의 재화를 소비한 경우 한계 효용이 모든 재화에 걸쳐 동일하게 소비할 때 효용 극대화가 달성된다. 사람들은 주어진 예산, 즉 예산 제약 상태에서 많은 재화를 소비하며 살아간다.
논의 편의상 빵과 옷 두 가지 재화만 소비한다는 경우도 국한하더라도 빵만 먹거나 옷만 입고 사는 소비자는 상상할 수 없다. 빵과 옷을 모두 소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어떤 소비자가 예산 500원으로 특정 시점에서 100원, 10원인 빵과 빵 20개와 50원인 옷 6벌을 소비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소비 형태는 쓸 수 있는 예산, 가용 예산 500원을 충족한다. 10 곱하기 20 플러스 50 곱하기 6, 500. 그런데 이 소비에서 20번째 빵 한 개는 20이라는 한계 효용을, 여섯 번째 옷 한 벌, 50한 벌은 50이라는 한계 효용을 주었다고 한다. 물론 20번째 이전의 빵 한 개와 여섯 번째 이전의 옷 한 벌의 한계 효용은 각각 20과 50보다는 큰 것이며 한계 효용 법칙에 따라 감소 추세를 보였을 것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소비 패턴을 조정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소비자로부터 얻는 효용을 높이는 방법일까? 논의의 전개를 위해 이 소비자는 현재 상황을 약간 달리 표현해보자. 빵 한 개 구입비가 10원이므로 20번째 빵을 1원만큼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한계 효용은 얼마인가? 20 나누기 12이다. 이번엔 옷 한 벌 구입비가 50원으로 여섯 번째 옷을 1원만큼만 소비한다고 가정한다면 한계 효용은 얼마일까? 1이다. 즉, 이 소비자는 동일한 1원 지출로부터 빵 소비에서 2개의 한계 효용을, 옷 소비에서는 1개의 한계 효용을 얻게 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MU 빵 나누기 P빵은 MU 옷 나누기 P빵. 같은 돈 1원이 유발하는 한계 효용이 옷보다 빵에서 더 높은 상황에서 당신의 소비 패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합리적인 소비 패턴은 소비자 단위당 추가적인 효용이 큰 빵 소비를 늘리고 소비 단위당 추가적인 효용이 작은 옷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그래야만 총 효용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빵은 많이 사고 옷은 적게 사야 효용이 최대화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비 패턴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한계 효용 법칙에 따라 소비량을 늘어나는 빵의 한계 효용은 점차 낮아지고 반대로 소비량을 줄이는 옷의 한계 효용은 점차 올라간다. 소비자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는 순간까지 이와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함으로써 초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한 순간 1원의 지출이 유발하는 한계 효용이 빵과 옷에서 같아진다. 따라서 빵과 옷만 소비한 경우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MU 빵 나누기 P 빵은 MU 옷 나누기 P 옷이다. 효용 극대화를 위한 조건은 재화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인 경우에도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각 재화를 1원만큼 소비한 경우 그로부터 얻게 되는 한계 효용은 모든 재화에 걸쳐 동일한 소비가 일어날 효용 극대화가 달성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하며 소비 대상 n개의 재화일 경우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된다. MU1 나누기 P1 이꼴 MU2 나누기 P2 쭉쭉 MUN 나누기 PN. 고세는 3 법칙은 어떤 재화가 경제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가치가 무한정 소비할 수 없어야 한다. 즉, 희소한 가치의 재화에만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계 효용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계 효용과 함께 재화의 가격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격은 한마디로 희소한 것의 경제적 가치다. 그렇다면 희소성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일까? 다이아몬드는 나와 같은 귀부인한테만 어울려. 결혼기념일 선물로 다이아몬드를 딱이지. 다이아몬드는 능력 있는 여자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다이아몬드로 능력 있는 여자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 희소성은 모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그 어떤 것도 충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언가 희소할 것을
희소한 것을 쟁취하려면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원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을 위해 경쟁, 경쟁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희소한 것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이것은 고센의 법칙을 의미하는 메시지다.